혹시 댓글 보셨어요? 저희 영상 올린 거? 네, 봤어요. 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 8년이나 시점에 내가 진짜 사과해야겠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살이 쪘어요 요즘. 얼굴이 너무 뚱그러졌어. 바리스타. 선호하는 바리스타가 있어요? 직업적 고민을 좀 하는 바리스타. 바리스타라는 포지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개인의 컨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갈 거냐,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지.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어디까지 말을 걸 거냐. 그럼 말을 건넬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빅다이어처럼 뭐 개념 없이 막 건넬 수도 있고. 근데 그 방식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건지. 얼굴 안 붙을 건지. 그렇지. 그때 옛날에 LA에 갔을 때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이, 되게 같은 작은 바였어. 되게 작은 매장이었는데 바리스타가 하얀 셔츠를 여기까지 딱 걷어갖고 무슨 미술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 같은 거를 빵 모자 같은 네. 선글라스를 끼고 빵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이었어요 아예? 검은색! 짙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오. 저 보고 쟤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체가 뭘까? 말이 안 되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야. 아, 저게 컨셉이다. 그런 모습 있죠. 내가 어떻게 비춰질 거냐. 들어온 손님이 커피를 마시고 그 바리스타를 기억할 수 있게 한다면, 그치. 매력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걸요? 마치 무대에서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을 꾸미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딸을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고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친절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무르익지 못했다, 이 문화가. 아직은 한국에서. 심지어 그 문화가 무르익지 못한 게 비단 커피를 마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커피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맞아, 너무 짧아요 사실 역사가. 시간이 우리나라는 더 필요하긴 해. 사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바리스타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을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쵸. 그 전달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대화니까. 맞아요. 웃으면서 좀 자기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사실 커피 얘기 뭐 모르잖아요 사람들. 누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걸? 저는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커피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커피 용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커피를 이제 한잔 하러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떤 맛이 나나요? 간단하게라도, 이거는 상큼하게 뭐 어떤 과일 맛이 난다, 고소하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노트 뭐예요?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분이 그 상황을 지켜봤을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와서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앞에 있는데 이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나 안 보고. 그러다가 이분 가시고, 설명해주신 분은 가시고, 그 설명 받은 분이 나한테 들으셨어요? 그러면 총치성 난국이라고 하죠. 힘들죠.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될 게 많고, 근데 그렇게 뭔가 자기가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바리스타가 내가 커피를 잘 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걸 좀 쉽게 잘 전달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그 약간 그런 거지. 이 직업군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은 꽤 오랫동안 뭐 알바 취급받긴 했어.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인정받으려면 어느 한 분야에 되게 전문가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전문가로서의 평가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내 포지션이 커피니, 그럴 수 있는 일이지. 근데 아까부터 되게 쉴드를 많이 치시네요. 한국은 아니, 나만 안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이 바닥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도 살아남으려고 나름 전략이 있지 않았겠어? 미꾸라지 사람. 그렇지.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 걸 되게 경계하죠. 그 일인지 아세요? 맞아요. 이 새끼가 왜 나한테 누가 나한테 뭐 말 걸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특히 이제 일을 시작한 지 한 뭐 몇 달 안 됐어.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한 적재성을 막 열심히 생각하고 말을 건네가지고 말을 딱 건넸다가 한번 찍 쌌다고 생각했어. 저 많아요. 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 그래? 저 많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애초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걸었을 때 이 사람이 불쾌하거나 불편해하는 것 자체가 좀 스킬이 부족해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능수능란하게 굉장히 말 잘하시는 분이 웃으면서 말 걸면 안 그런 사람도 오히려 그렇죠. 좀 그렇게 호의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근데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 네, 그거는 진짜 엄청난 경험과 짬이 필요하지, 짬이. 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커피 내가 진짜 맛있게 해놨는데 이걸 뭐 알아주는 사람 많이 없고 하는 거 당연히 알지만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자체가 이미.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바에는 저는 좀 더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일했던 그 경험들 많이 이제 좀 한국에 전파를 시켜보자라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진짜 막 사람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저 와일드하다 그래야 되나? 날것의 그 네. 뭔가
지금 많이 정제가 됐어요, 진짜로. 지금은 진짜 약간 정수기 필터 거는 느낌이, 그때는 진짜 막 수돗물. 하다 보니까 눈치가 좀 생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프리츠 바 짤 때도 그렇게 짰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만든 바야. 불편할 수밖에 없게끔 짜여졌어, 일하는데. 네. 왜냐면 바리스타가 뒷바에서 일을 하다가 앞에다 뭘 전해주려면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손님이 착각하고 바으로 들어올 확률도 되게 높아요. 싱크대에서 손 씻고 나가고 이런 손님도 있어. 그런 일종의 이벤트가 자꾸 형성되는,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라는 얘기예요. 손님과? 내가 다가가기 힘들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때 너의 대처가 중요하다 이거죠. 바리스타로 일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빨고기도 힘들고 마치 나의 일터를 침범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일터는 매장 전체지 여기만이 아니다. 네. 그러면 프리츠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거를 다 시키고 있느냐, 자기 나름의 컨셉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우리한테도 큰 챌린지이긴 해요 그게. 어쨌든 대표님들도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맞아요. 대화하고. 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다. 네. 제가 프리츠 갈 때마다 엄청 바빴거든요. 바빠서 그런 거 있어요. 바쁘니까 스스로한테 맞아요. 바쁘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요. 네, 호주에 있었을 때는 한 15, 20kg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다 하더라고요. 그거 하는 도중에 얘기하잖아. 네.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그게 호주가 하루아침에 만드는 건 아닐 거야.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글로 가야 돼. 반드시. 그 문화가 정착이 돼야 돼. 그래야 카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공공장소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거든요. 공공장소가 없으니 어디 한 군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카페가 된 거야. 한국은 공간의 소비로서의 장소 개념이 훨씬 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공공의 장소를 늘려갈 거예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그러면 언젠가 그런 장소가 생겼을 때 카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겠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카페 가겠어요? 안 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다시 이 안으로 불러낼 거냐. 그게 커피 맛을 알리고 이런 차원보다도 내가 기본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부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호주나 이런 데는 공공의 장소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는 바글바글하지.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매력이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니까. 그거는 인테리어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이 깃들어야 된다.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갈까 말까. 받을까 말까. 아주 흥미진진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뭐가 필요할 거냐? 바리스타가 필요하다는 거지. 반드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힘든 것 같아, 진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네, 굉장히 힘들고 개인의 노력이 눈앞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매일매일 생각한 게 오늘 몇 명한테 말 걸까 이런 미션을 멋있다. 스스로한테 얼마만큼 친구를 만들까. 사람이 아무래도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게 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의존을 하면은 편해. 근데 막연하게 내가 문화를 바꿀 거라는 졸라 어려운데 오늘 3명이랑 친해져 볼까? 어떻게 보면 쉽게 돼요. 그게. 그렇죠. 괜찮네. 개인의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생각으로 그 앞에 설 건가, 바에 설 건가. 프리츠에서는 그러면 개인의 매력을 만드는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최근까지는 우리를 다시 찾게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의 얘기였어요. 근데 2021년에는 아마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는 좀 어려워하거든. 앞으로는 각자 전략 세워라. 근데 그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거지. 혹시 댓글 보셨어요? 제 영상 올린 거? 네, 봤어요. 우리 어디 가면 내가 지금 8년이나 시점에 내가 진짜 사과해야겠는데. 미안합니다. 그거 마음에 너무 담아주지 마요. 신하균 씨 닮았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신하균요? 네, 균형. 네, 균형. 균형 유튜브 안 보시죠? 보면 큰일 날 것 같아. 안 봤으면 좋겠어. 면접 볼 때도 그런 바리스타들 매력이라든지 그런 거 볼 거 아니에요? 네. 이력서를 갖고 이력서에서 추려서 면접을 놔요. 그 면접에서 추려서 식사 면접을 또 해요. 그걸 하고 나서 트라이얼을 보고. 근데 식사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대한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요. 면접 볼 때는 다 좋은 얘기만 하지. 어떤 친구들은 뭐 돈 안 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큰 위기를 겪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식사 면접 자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질문을 몇 개 던졌는데 얘가 대답을 해놓고 이 대답이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냥 나는 틀렸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에 한 선택은 술을 좀 먹는 거였어. 술을 진짜 걔 소주를 먹었어요? 걔 완전 그 한 중반부터는 거의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술만 마셨어요. 네, 그래서 걔를 기억해요. 네. 그 막판에는 거의 여기까지 찼어. 근데 술을 드시고 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동문서답하고 막 이랬지. 술 취해서? 혀도 한번 씻고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안 되겠다. 웬일 트라이에서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합격이 됐어.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5년 넘었을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네, 몰라요. 자기가 어떤 직업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인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끔. 그쵸. 그 직업에 대하는 태도가 되겠죠. 아, 굉장히 좋은 말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왜 하나? 왜 하세요? 돈 먹고 살려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웃겨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끝내자 빨리.